안녕하세요. 체스선의 미추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흑 입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오프닝, 미들, 엔딩까지 설명할 것이 좀 있어가지고 이 한 게임만 갖고 이제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게임은 되게 나름대로 잘 하는 쪽이고, 근데 나 이제 어린 학생 치고는 어린이 치고는 되게 잘하는 편인데, 좀 약간 급해서 손해 보는 수를 이제 두는 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여기서 약간의 불리함은 이제 백이 뭐 좀 유리함은 있지만, 이런 백의 약간의 유리함은 금방 뭐 백이 실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니까 승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선적으로 실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작은 차이에 승부가 나지만, 실력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력이 작은 사람들도 이제 어 실력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차이 때문에 승부 난다기보다는 큰 차이가 나도 승부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직까지는 실력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약간 불리한 것 같고는 뭐 제 자기가 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런 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선 올렸을 때 얘를 지켜주는 기물이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얘를 공격하는 기물이 두 개니까 우선 이 수는 나쁘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한마디로 생각을 안 하고 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좀 급하게 뒀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두는 수가 절대 좋은 수는 나올 리가 없고요. 우선 이래서 계속 이제 불리한 건데, 뭐 이쪽에서 이제 이거 잡으러 오니까 검은색도 이거 같이 잡으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이 중요해요.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검은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러니까 검은색이 유리한 최선의 선택은 여기 있는 폰으로 어쨌든 비숍을 잡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이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얘를 이 폰이 이제 나이트를 잡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이쪽에서는 폰만 먹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같이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 있는 폰이 이 비숍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트로 이 폰을 먹는 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트로 먹을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는 작은 괴물로 먹을 거니까 이제 이런 사소한 싸움에서도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불리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건 잘 먹었어요. 예, 이거 먹어야만 이제 다시 무승부 상태로 이제 바뀌는 거고, 또 다시 게임을 전개하면서 이제 이익이 생겼죠. 이제 뭔가 게임을 검은색한테 유리하게 게임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지키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유리함을 지키면서 게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리할 때도 조금 더 약간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손에 안 보는 수를 둔다고 아무래도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유리할 때는 이런 특히 큰 기물이 없어지면 어쨌든 간에 비숍 하나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런 교환은 나쁘지 않고요. 계속 이 게임 이렇게 유리함, 이제 검은색이 갖고 있는 유리함을 끝까지 가져가면 뭐 이제 나이트가 이제 품 먹으면서 포크 걸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빨리 먹어야겠죠. 안 먹으면 손해니까. 예, 먹을 거고 상대방도 이제 먹을 거고,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이 게임은 하얀색이 아니 검은색이, 예,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만 하면은 검은색이 이길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이런 폰 하나 노리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근데 사실 이 폰 같은 거는 지키는 가장 쉬운 수가 뭐냐면, 요 비숍이 여기 나와가지고 비숍으로 폰 지키는 게 가장 쉬운 수거든요. 물론 룩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외에는 지킬 수 있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런 거 이제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것보단 이쪽으로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 비숍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일로 가야만 이 폰도 사실은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이야 킹이 있지만은 우선 계속 킹이 묶여 있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 공격에 의해서 묶여 있지 않을 경우는 이 폰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이 폰도 지키고 이 폰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나 뭐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흑이 유리하니까. 다시 비숍이 여기를 왔는데 뭐 어차피
어차피 얘를 뭐 지킨다는 의미가 그렇게 큰 건 없는데, 음, 굳이 이 폰을 뺏길 이유는 없지만, 근데 이 폰보다는 사실 이 폰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은 수네요. 이 폰 올라가면은 요 비숍이 이 룩을 노리면서 요 폰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기물의 강제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데, 이거는 일부러 먹으러 좋은 걸까요? 먹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공략하겠다는 뜻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룩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특히 이 중요한 폰, 이 폰이 상당히 좋은 폰인데 이런 폰들이 이제 뺏기게 되겠죠. 예, 요거는 우선 아시고요. 그리고 요 공격은 이 비숍이 이제 이 비숍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여기를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군데, 그러니까 이 비숍도 살리면서 이 약점에 대해서 이제 지키기 위해선 가장 쉬운 방법은 비숍이 가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비숍이 비숍 자리를 이렇게 가면은, 특히 이 비숍이 여기 있으면 이 비숍을 위협할 만한 기물들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룩밖에 없는데, 룩하고 비숍하고 교환하면요, 당연히 비숍이, 그러니까 이 검은색 입장에서는 비숍 잃고 상대방 룩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괜찮고, 폰들이 사이드에 양옆에, 그러니까 이 비숍이 이 자리로 왔을 때 양옆에 폰이 그러니까 와서 공격을 안 하니까, 이 비숍은 뭐 흔히 말하는 절대 무적 뭐 그런 비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이 비숍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선 요 한 수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한 게임, 뭐 유리한 게임이라는 게 뭐 무조건 이기는 게임은 아니지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이제 하얀색이 무조건 무승부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무승부라는 건 반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이 어디로 그러니까 지금이 여기밖에 못 가지만은, 여기로 가면은 다시 여기 체크 부를 거고, 체크 부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체크만 부르면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것도 있죠. 룩이 얘를, 그러니까 킹이 이 룩이 이걸 치고 비숍 쳤을 때 룩이 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폰 개수도 사실상 별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하얀색 입장에서는 이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거 공격하는 그런 수법을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뺏기면 안 되니까 이제 비숍이 도망간 거긴 한데, 뭐 그래도 이쪽에서 이제 폰 다 쓸어버리는 쪽으로 이제 하겠죠. 예, 폰 이제 다 잡고, 이것도 요 폰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되죠. 왜냐면 이거 없었으면 이거 먹으면 이거 먹을 건데, 그렇게는 안 먹어요. 왜냐면 룩과 룩 교환하고 상대방 비숍 남겨놓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룩 두 개를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시킬 거란 말이에요. 하얀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얀색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기려는 욕심을 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입장에서도 이제 시간을 두고 이기는 계획을 좀 짤 필요는 있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걸 먹었을 때 이 룩도 내 폰을 뺏겼으니까 나도 너 폰 먹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 바로 다음 수에 메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 수는 아까 여기서는 이 폰이 이제 신경 쓰여서 먹은 건데, 이거 먹기보다는 사실 이걸 먹는 게 좀 낫죠. 이걸 먹어서 이쪽 폰이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게 더 나았는데, 어쨌든 실수했잖아요. 실수했으니까 다행히 이제 실수 잡아냈고,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은 엔딩에서, 그러니까 미들에서 룩 하나 남는 거 하고 엔딩에서 이제 이런 기물 격차가 생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실수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기회가 적기 때문에, 뭐 아닌 말로 그냥 비숍하고 룩 두 개를 희생해서라도 룩 하나 잡을 수 있다라면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이 게임은 그래서 이제 제대로만 하면은, 말 그대로 제대로만 하면 당연히 검은색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제 여기 왔을 때 아마 룩이 여기 들어와서 이 길 차단해가지고 체크메이트라는 게 이제 계산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수,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수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룩이 여기 내려와서 체크를 불렀을 때 킹이 피하게 되면 이 룩이 뺏긴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뭐랄까,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태는 검은색이 무조건 이제 거의 이긴다. 그러니까 뭐 실수만 없다면,
말 그대로 실수만 없다면 있는데,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은 이제 남의 수를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실력도 꽤 검은색이 잘하는 실력이긴 한,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선 되게 잘하는 실력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더 잘하고 싶으면 이제 한 번 수를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먹었을 경우 과연 하얀색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룩 내려온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인데 킹 피하면 이룩 죽네, 이런 식의 어떤 수에 대한 연속성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은색이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써서 그런 거지, 그런 방법을 알고 이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서 우선 이제 이기긴 이길 건데 조금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 이긴다는 보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점점 무승부할 확률이 커지게 되고요. 이 게임은 아마 진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어, 지금 이 상태에서 하얀색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게임하기가 쉬워진 게, 이제 이 룩룩 교환이 그렇게 쉬운 일은, 그러니까 룩룩 교환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얀색 입장에서는 룩룩 교환만 하면은 질 일은 없게 되기 때문에, 하얀색 입장에서는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제 편해진 거예요. 여기선 너무 편해진 게 있고, 검은색 입장에서 차라리 작전 짜는 데 되게 많이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면 검은색은 요 두 개의 움직임 갖고 이 킹을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대방 룩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작정하고 무승부를 하려고 하면은 무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 마지막에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하얀색이 실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기는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긴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실수죠. 지금 이게 지금 아마 검은색이 하는 실수 중에서 이게 이제 지는 실수,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질 뻔한 실수였는데, 왜냐면 이거 먹고 비숍 들어왔을 때 룩이 체크 불러면 킹이 어딘가 떠야 되는데, 그러면 이 킹이 그냥 비숍을 먹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지는 거예요. 왜냐면 룩 하나 살아 있는데다가 폰까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폰까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실력이라기보다는 실수예요. 검은색이 충분히 이런 거는 요 폰한테 뺏긴다는 걸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나 이겼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이겼다라는 건 지금 내가 붙는 이 앞에 있는 상대를 이겼다는 거지, 내 실력으로 내가 실력이 올라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정말 체스 잘하고 싶어 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난 정말, 그러니까 당장에 누구를 이긴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실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까 이런 방금 전에 이런 거는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인지를 해야 되지. 뭐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이 여기 검은색 플레이어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아마추어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기면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만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이긴 거지, 내 실력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마무리 짓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게임이 무승부가 될 뻔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요거를 먹은 거예요. 이제 먹어서 이게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때는 사실 딴 건 없어요. 그냥 이 킹만 여기만 올라갔어도 게임 끝나는 건데, 왜냐면 이 폰이 못 올라오잖아요. 요 폰은 못 올라오니까 킹만 올라갔어도 게임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걸 조금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사실은 검은색이 체스를 모르면 이런 수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 프로모션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룩이 일로 이제 여기를 들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같이 밀고 내려오면서 막판에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이번에 이제 폰이 밀고 들어가는 건데,
뭐 이것도 킹이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킹이 붙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붙었네요. 예, 킹이 붙었고 사실은 뭘 해도 이겨요. 뭘 해도 이기는 수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룩이 우선적으로 피해야죠. 룩이 이제 피해 우선 괜히 어정쩡하게 여기 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정쩡 왜냐면 이 일종의 룩이 여기로 당 여기로 갈 리는 없겠고요.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를 갔을 거야 아마. 여기를 갔을 건데 요건 이제 폰 프로모션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그러면 다음 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 얘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 폰이 내려와서 퀸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경우 먹으면 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먹으면은 게임이 끝나는 건 그러니까 끝나는 건데 무승부로 끝나는 건데 요 이제 이 쓸데없이 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러면 이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기는 방법인데 요 이기는 방법이 약간의 이제 조금 서투렀던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냥 뭐 여기는 쉽게 넘어가죠. 우선 체크는 의미가 없어요. 체크는 의미가 없고 제한선을 걷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제한선을 그어야 되는데 일종의 이 라인에 제한선을 그었으면 이 킹을 여기 위로 못 올라오게 한다는 제한선을 그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 룩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라인에 제한선을 걷다면은 이 룩이 그리고 이 킹은 위로 가서 이제 일로 와서 킹과 룩이 합쳐서 얘를 메이트 시켜 이쪽으로 메이트를 시키는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체크를 부르면 사실상 이 킹이 일로 도망오면은 계속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검은색이 체크는 의미가 없어요. 룩으로 상대방 킹을 끝으로 밀 수는 없고 킹의 협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같이 도와서 이 킹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킹이 뒤로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 체크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 체크는 차라리 룩이 그냥 여기로 와서 만약 이 킹을 일로 몰 생각이면 이 룩이 여기로 와서 여기로 제한선을 걷는 게 더 중요해요. 제한선 개념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잘했네요. 예, 이건 잘했어요.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룩이 체크 부르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시 또 킹 올라올 거니까. 이 킹이 이 중앙에서만 뺑뺑뺑 돌면은 못 이겨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킹이 여기로 와서 나이트 무브 형태로 이 킹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킹이 여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 엔딩만 이거만 보이면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가게 되면 예. 쫓아가게 되면 가면 안 되죠. 가면은 저 룩이 죽잖아요. 이때 룩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킹이 다시 들어오면은 이 나이트 무브 형태가 여기서 검은색 차례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턴 하나를 넘긴다고 해서 수 하나 버리는 수로 두면 결국 킹이 이런 식으로 마주보게 되죠. 그러면 어포지션 형태가 돼가지고 다음에 룩이 올라가서 그때 체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어포지션 상태가 돼 있을 때만 체크를 불러야만 이 킹이 강제적으로 밑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예,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 체크는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체크는 킹이 그냥 사실 이제 뭐 쓸데없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기가 지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지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지려고 내려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좋은 수가 아니고요. 다만 엔딩은 또 깔끔하게 잘했어요. 예, 이거는 요 끝에 몰아서 요 두 개로 메이트 시키는 요거는 예 아주 깔끔하게 이건 알고 한 것 같아요. 알고 이거는 알고 한 거기 때문에 예, 난 마무리 부분만 아는 거고 중간 부분에서 저 킹을 끝으로 모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급하게 두다 보니까 생각을 안 했던 건지 몰라도 이거는 마무리 진짜 깔끔하게 잘했어요.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